아무래도 박은정 박사님이 최근에 그 사이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얘기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특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몸이 딱딱하고 모든 만물은 다 양자와 전자와 원자와 분자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양자 물리를 이제 우리 스터디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의식과 우리 인간의 몸 이런 쪽에 하면서 미시와 거시가 연결이 되는 글을 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양자 물리, 양자 역학, 양자 물리가 모든 인간의 신체부터 시작해서 정신세계, 브레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우주학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하나의 딱 그 축을 하는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핵 속에 전자가 이렇게 빙글 돌면서 그것이 중첩이 되느냐, 슈퍼포지션이 되느냐, 그다음 얽힘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도 그냥 알게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비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퀀텀 비트라고 해서 큐비트가 많이 나오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데이터가 크잖아요. 챗GPT만 해도 3.5만 해도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망 구조에서 이렇게 너드가 있고 그 다음 너드가 있을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 있잖아요. 그걸 엣지, 그것들의 개수를 말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거를 큐비트로, 퀀텀 비트로 바꾸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자체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점점 진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현재의 컴퓨터는 비트로 돼 있어 0 아니면 1로 돼 있잖아요. 모든 컴퓨터는. 근데 0하고 1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큐비트는 0과 1이 이렇게 있으면 00, 01, 10, 11 이라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에 2의 2개니까 2의 2니까 4승이잖아요. 그럼 만약 큐비트가 8개가 되면은 2의 8승. 이래서 1256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약간 슈퍼포지션, 어떤 우연하게 허소수 0과 1 사이의 파동의 높이나 길이에 따라서 그것이 우연하게 딱 슈퍼포지션 쫙 중첩이 돼서 한꺼번에 그걸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양자의 현상이 되면, 우리는 현재 컴퓨터는 0과 1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해도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막 하지만 얘네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의 양자 컴퓨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양자 컴퓨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0과 1의 상태로 중첩으로 인코딩을, 컴퓨터에서 0, 1을 가지고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데, 예를 들면 0은 0이고요, 1은 1이고 2는 0, 1, 0이에요. 그 다음에 또 4는 0, 1, 0, 1, 0 뭐 이렇게 해서 하고 10단위의 10진법을 그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비트 컴퓨터에서는 2의 8승, 그래서 256개로 다른 값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슈퍼포지션 중첩이 된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그 노드에 왜 쥐가 자기가 덫에 걸렸는데 미로를 찾을 때 그걸 한꺼번에 쫙 보는 거예요. 마치 신이, 우리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신은 알고 있잖아요. 위에서 다 보이면 쟤는 이렇게 가면 그러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큐비트는 2의 50승 뭐 이렇게 해서 이 큐비트가 가능한 모든 상태의 중첩이라는 상황이 쉽게 매번 일어나진 않지만 우연히 그것이 딱 계산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면 한꺼번에 모든 거를 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슈퍼포지션의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하고 연산 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신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무한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양자 컴퓨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중첩으로 존재하는 큐비트는 다른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인탱글먼트, 그 얽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첩과 얽힘, 그러니까 슈퍼포지션하고 인탱글먼트의 결맞음, 코히런스,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양자 상태로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글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는 53개의 큐비트가 되니까 2에 53개. 그다음에 IBM 오스프리는 403, 2에 443승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 여기 보면 0과 1을 해서 클래시컬 비트는 0과 1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얘네는 0과 1을 이렇게 놓고 이것이 거의 중첩되는 요 가운데 핵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 값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2루트 분의 0은 뭐 1, 이거보다 이런 게 허소수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수학에서 다 배웠는데 우리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큐비트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슈퍼포지션이 이렇게 되다 말은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되다 말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돼서 완벽한 중첩 상태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를 마치 신이 관조해서 딱 보듯이 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엄청난 빠른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뭐 외국 얘기만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코리아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 유일한 회사예요. 양자 컴퓨터 할 수 있는. 근데 얘네들이 IBM하고 합작을 해서 IBM 퀀텀 시스템 2라는 거를 2028년도에 부산 광역시 해운대에 이제 컴플렉스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팅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뭐 IBM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 클라우드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액세스, 허가를 받으면 액세스해서 거기서 계산하고 답만 가져오는 형식인데 그 아무래도 그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렇게 서버처럼 서버에 우리 어디 있으면 어디 누출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서버를 부산에다 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맥킨지라는 글로벌 기업의 어떤 컨설팅 회사는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신약, 약품을 개발하려면, 약품 하나 개발하려면 우리 그걸 만들어서 가장 최적화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임상을 해봐야 그 약이 잘 됐는지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는 근데 예외였잖아요. 모더나 같은 거는. 근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5 내지 10%가 높아지고요. 개발 시간은 15에서 20%를 줄어들고 거의 완벽한 임상 경험까지 해결하면서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이라는 데는 D-Wave 시스템이라고 해서 양자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운행 중인 건데 한 1만여 대의 택시의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양광부터 그거 아시잖아요. 중국의 그 사막지대에 태양광을 잔뜩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 컴퓨터 양자 컴퓨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공지능 벌써 올해 2024년 9월에는 IBM의 최신 인공지능 AI 플랫폼 와튼 X를 구동하는 용인 AI 센터가 가동이 됩니다. 용인에 아시겠지만 삼성이 용인 땅 부지에서 반도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즘 같은 거는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사진이에요. 개냐 고양이냐를 비교하는 거를 데이터셋을 하기 위해서 2만 개, 최소 2만 개의 데이터가 개와 고양이 각각의 사진 2만 개가 있어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는데 컴퓨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5만 9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검증이 나오는 그 사진이 무엇이다라고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4큐비트라면 30파라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엄청 작잖아요. 8큐비트라면 45파라미터, 16큐비트면 60파라미터만 가지고도 금방 되니까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 같은 것이 가능한 거죠. 그건 지금 10배나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막 너무 쇼킹한, 만약 애플을 처음에 출시할 때 했을 때와의 똑같은 쇼킹. 제일 먼저 쇼킹은 뭐냐면 웹 www가 출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핸드폰, 스마트폰, 아이폰이 개발했을 때고, 왜냐면 아이폰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생태계가 하면서 그 모든 저희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챗GPT 같은 거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뒤흔들어 놓는, 개인마다 자기의 비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문과 대답을 바로바로 즉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완전히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글의 바드는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지 하고 있었는데 그 시니어 엔지니어가 이거 한만 해도 인공지능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얘가 뭔가를 우리 인간과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암만 해도 이상하게. 그랬더니 그걸 이제 해서 딱 접었거든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바드가 제미니로 바뀐 바뀌었죠.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그래서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아. 네. 그러기도 하거든요. 제미니 어드밴스드에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멀티모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은 라마, 그래서 라마 2까지 나왔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의 유일한 그 거대 랭귀지 모델 하이퍼클로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왜 영어보다 어려우냐면 우리가 토큰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토큰수라는 것은 언어의 단위예요. 컴퓨터가 언어를 인식하는 단위예요. 우리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이 I go to school 이잖아요. 영어로는. 나는 학교에 간다서 딱 세 문자가 안 되는데 토큰수로 보면 I go to school 네 글자에다가 뭐 스페이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토큰수가 한 5개나 6개 정도 들어가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는 토큰수가 한 10몇 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다 눈이 조사잖아요. 토큰을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또 애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럼 가에다가 니은, 간, 현재 진행형, 다는 종결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 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토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한국에 최적화된 그 한국 언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건데 왜 한국어가 또 어려우냐면 토큰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동사, 수동사 굉장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억압을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대쉬하게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안 하고 학교에 갔었었는데 뭐부터 나라는 주체를 굉장히 하잖아요. 그래서 수동과 피동이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한국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존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존칭어와 피동, 수동의 어떤 그런 문법적인 그 신택틱 구조 때문에 영어나 다른 전 세계 언어보다 가장 어렵다는 한국어인데 그나마 네이버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에 페이스북 메타가 2023년 2월 24일에 AI 기반 대용량 라지 랭귀지 모델은 라마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라마는 용량이 다른 모델, 즉 챗GPT, 오픈 AI에서 한 것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도 생성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미 실험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요즘에 엄청 많이 올라가고 막 주가도 막 몇십 개 뛰고 그다음에 걔네 인공지능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GPU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하던 사람들이 병렬로 컴퓨터를 하면서 조금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를 하는 사람들을 막 쭉 쌓아 놓지만 CPU는 대학교 교수 같은 굉장히 인텔리전트가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는 한 100명이 초등학생들이 하면은 협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GPU가 잘 되는데 이 라마가 나오면서 이게 CPU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양자 컴퓨팅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마가 오픈 AI GPT-3에 비해서 용량이 10분의 1 정도고 그 용량을 줄인 덕분에 PC의 대용량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스마트폰 내에서도 스마트폰에 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며 돈을 얼마 썼고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모르게 다 기록되는 금융 문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별 기기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 센터로 뭐 구글이나 안 가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AI 해서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하거든요. 엣지 단기 컴퓨터에서 디바이스에서 AI를 돌리고 파라미터 값만 그 결과 값의 파라미터 값만
그러면 전체 나와 교수님들 다 다른 우리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치와 그 해가지고 전체적인 모델이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라마2는 70에서 650억 개, 1750억 개 대신 70억 개 정도의 차이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라마 이건 650억 개잖아요. 650개고 70억 개, 70억 개의 파란 색깔은 이렇게 짧게 하면서도 성능이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10배 정도의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챗GPT나 구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다. 라마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바드가 변환된 제미나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다 있는데 엔트로픽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합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제미나이, GPT-4, 클로드2, 라마2 이렇게 해서 큰 생태계를 이루는데 사실 여기 수치를 보시면요. 90, 89.3, 86.4, 76.5, 68.9라는 게 뭐냐면 이 왜 챗GPT가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했냐면 아무 질문이나 시도 때도 없어도 답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소설 인문학이라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20세기 초에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늘 한시도 가만히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마음대로 발상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거 한편 듣지만 또 금방금방 두뇌는 내가 어저께 먹었던 커피 정말 맛있어. 나 오늘 저녁에 누구랑 데이트해야 돼.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제미나이는 90이라는 게 뭐냐면 멀티모달.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멀티모달이 가장 뛰어난 게 90 제미나이라는 거죠. GPT는 86.4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89.3밖에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아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시각 프로그램이라 있잖아요.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 의사가 암을 우리가 그걸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미세한 걸 AI가 잡아서 얘는 지금 암이라고 판정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너무나 그 기업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게 상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IBM이라고 오픈 AI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예일 대학이라든지 코넬 대학, 항공우주 나사, 미국의 NSF 이런 데서 동맹을 하면서 개방형 돈으로 너네 꽁꽁하지 말고 개방해라. 우리 인간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렇게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면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 회색 제너럴 데이터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들어와서 이건 실험을 하는 것만 해도 1년 걸려요. 그 많은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커다랗게 나오는데 각각의 비즈니스라든지 회사 내에서는 파인 튜닝해서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파인 튜닝해서 라벨링을 달고 훈련을 따로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델의 답을 Q&A를 해서 답을 하고 그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있는 그 일반적인 데이터 질문하고 비교해서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서비스가 앞으로 굉장히 성행될 거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됐냐. 이렇게 베이직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글, 바드, 제미나이라든지 라마는 오픈했으니까 됐겠고요. 오픈 AI가 사실은 걔네들이 말은 오픈이라는 AI를 말했지만 사실 걔는 클로즈거든요. 맨 마지막에 GPT-4나 3.5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했다는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랙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회사 내에 어떤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데이터나 문서 같은 걸 따로 파인 튜닝해서 그 회사의 내규라든지 회사의 어떤 새로운 챗봇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도 제가 GPT 4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연말정산에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게 그 연말정산용 그 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거기다 그냥 내 거 다 집어넣으면 걔네들 알아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그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파인 튜닝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구절이나 이런 걸 해서 파인 튜닝을 시켜서 그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일반적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트렌드를 비교하면서 Q&A 시스템 챗봇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아까 말했잖아요. 라마가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그냥 무료로 다 페이스북에 공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24년도에 S24, 저는 지금 S21을 쓰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여기에 내 AI를 지금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자기네가 한 거 아니고 뭐 다른 걸 했다 지금 CPU는 막 떨고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가우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32비트를 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프로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쭉 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나만의 데이터를 최적화시키는 파라미터를 구하고 최저값을 찾아서 최적화된 데이터의 강화학습. 강화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RLHF가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막 마음대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화학습을 또 한 게, 사람들이 아예 걔네들 이제 오픈 AI에서 이런 질문을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답을 줘요. 그럼 그 중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답을 줘서 너는 잘했으니까 1점, 못했으니까 0점 해서 계속 채찍질 강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알아서 사람들이 답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왜냐면 걔네들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구복신앙화처럼 정말 맹수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나쁜 사람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구복신앙 하듯이 얘네들도 벌점을 안 받으려면 기계도 벌점을 안 받으려면 자기가 1점을 달라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삼성도 이제 파인 튜닝해서 양자화 지금 그걸 집어넣으면 모델 크기 및 연산 속도가 굉장히 줄어지면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런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AI가 돌고 그 커다란 서버, 클라우드는 뭐든 돌면, 양자 컴퓨터로 하든 뭐든 돌면 굉장히 보안도 되고 자기의 최적화된 어떤 인공지능 세계가 와서 나만의 챗봇, 나만의 비서, 나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란 뭐냐? 그냥 가이던스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그 많은 정보와 정확한 그 트루한 인포메이션은 바깥에 있으니까 하는데,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해야지. 뭐 내가 저것만 잘 안다고 했다가 기억력 몰라서 하면 학생들이 다 구글링 해서 금방 알아요. 내가 얼마나 틀리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것, 새로운 것들, 또 때로는 낯선 내용 같은 걸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들 관련해서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휴먼 피드백에서요. 그 피드백하는 그 휴먼은 특정인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용하는 대중들인가요? 거기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사서요.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드는 거,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라, 공손하게 달아라, 뭐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이러면 잘못된 그러면 정보, 지금 일반 유저들이 그냥 다 이렇게 댓글 달듯이 하는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 걔네들이 예. 아예 챗GPT 3.5를 발생하기 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나올 때 이미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휴먼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뭐 로마로 치면은 사내들이 이제 그건 유대인들이고 약간 그런 어떤 자문단, 고문단 그렇죠. 같은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가이드 해내는 해주는, 어떤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리고 왜- 나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나치즘이라든지 네. 뭐 차별 혐오라든지 네.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못하게 삭제 윤리 이 일반 대중들에게 다 오픈했을 때는 이제 그런 독버섯처럼 그런 것도 얼마든지 없애려고 다 없애려고 그런 게 들어왔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독도는 누구 땅이냐 그러면 한국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국가 간의 문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훈련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진짜 그 reinforcement 하는 강화학습. 그 사람들이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시대의 미래를 네. 방향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민주적으로나 우리가 네. 이렇게 그런 어떤 자격이 부여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선발을 하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 선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학력이나 물론 높습니다. 똑똑한 그리고 사람들이겠지만 걔네는 엔지니어만 뽑는 게 아니라 네네. 과학자, 인문학자 다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뽑는 거고 네. 또 그것도 일부는 오픈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오픈해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 민주주의의 문제의 한 중요한 조금 주제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범인 중에 이렇게 네가 가장 범인일 것 같은 사람 골라라 그러면 흑인을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네. 인공지능이. 네네네. 왜냐하면 네. 옛날부터 흑인이 범죄자가 많았던 데이터가 많고. 범죄자 비율을 네. 뭐 해서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 네, 데이터를 그래서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필터링을 마지막 대답을 주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그 필터링 하는 게 사실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그러니까 가짜 정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인데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모릅니다라든지 여기엔 정보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해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챗 GPT-4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게 바로 그런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종류 그러니까 사실 가짜 정보나 없는 정보를 만들어냈을 경우에 그걸 제거한 정보 하나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걸로 편견이나 혐오에 관련된 것들에 것을 걸르는데 챗GPT가 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 필터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역시 전체적으로 다른 종류의 필터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결국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게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계속 반복해서 딱 정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가 훈련만 1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는 2018년도까지의 정보만 넣고 GPT-4는 그 이후의 것도 계속 넣는데 지금 계속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윤리 교육 시키고 있어요. 컴퓨터한테. 그런 그룹이 아예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싼 임금에 싼 노동으로 해서 윤리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있죠. 지난 독도 그러니까 수많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입력했긴 결과 네. 독도는 일본 땅으로 이제 나오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바이든 딥페이크 만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생성형 AI가 주는 뭐 장점, 단점도 이제 되게 다 알죠. 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근데 문제는 그 정보, 우리가 이 거대한 회사, AI를 뭐 만들어내거나 통제하는 이 거대한 회사 말고 자기들이 아무리 내부에서 뭐 윤리적인 뭐 그 심의를 하고 AI를 강화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많은 다중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애플을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폰에 많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GPT-4도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인 튜닝 시켜서 그 플러그인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시키고 수렴하면 GPT에다가 특화된 그 애플리케이션,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달아서 나는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안 되는데,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수학에 특화된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수학적인 수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통계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전문, 수학자들은 다 그거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을 달아놓으면, 챗GPT는 언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림도 있고 뭐. 네, 그림도 있고 다 올랐는데, 수학에 특화된 그거를 이제 해서 계속 같이 협업하는데, 처음에 3.5 할 때는 울프람 알파를 쓰지 않으면 수학이 안 됐어요. 그런 것처럼 플러그인처럼 그 애플리케이션, 그 General AI, Intelligence General,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그 플러그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무수한 그 회사에서 저도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요즘 비즈니스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럴 AI의 맞춤형인 RAG라고 해서요. Retrieve, Augmented Generation에서 어떤 특정한 그 문서, 우리나라 뭐 독도에 관한 거, 내가 만약에 독도에 관한 거 한다고 치면, 그거에 관한 문서나 이걸 많이 훈련시켜요. 파인 튜닝 시켜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정답을 해가지고 팔아요. 사람들한테. 그럼 그게 많이 대중화되잖아요. 그럼 그 플러그인을 넣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하고 정치나 홍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식의 어떤 균등화나 윤리성 이런 게 좀 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